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G2 전문가 성원입니다. 우리 수험 생활을 위협하는 단어가 있대요. 뭘까요? 짜잔! 내일입니다. 왜 내일이 우리 수험 생활을 위협하게 될지 뭔가 느낌이 팍 오시나요? 내일 해야지, 이따가 해야지, 그럼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오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일을 악마의 언어라고도 한대요. 그럼 천사의 언어는 뭘까요? 악마 말고 오늘이 천사의 언어입니다. 선생님 생각하기에 수능날 만족한 결과를 손에 쥐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해야 될 것을 지금, 당장, 오늘 해내는 것을 습관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선생님이 진심으로 수험생활 동안만이라도 해야 될 것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하는 우리 학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우리 지금 복습, 당장 복습. 자, 우리 복습하러 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별의 종류별 특징 진화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먼저 주계열성에 대해서 출제된 2008학년도 수능 빈칸을 채워봅니다.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요, 그죠? 수소액 융합 반응, 어떤 반응 한다고요? CNO 순환 반응이 내부에서 일어나고요. 최후 죽음을 맞이할 때, 그죠? 블랙홀이나 중성자별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중성자, 별 혹은 블랙홀. 질량이 클수록, 그죠? 특정한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왜냐하면 훅훅훅 진화되니까 진화 속도는 빠릅니다. 자, 거성이래요. 거성. 주계열성에 비해서 큽니다. 자이언트 스타, 반지름 크고요. 광도 크고요. 그런데 표면 온도는 낮습니다. 색지수가 크죠? 밀도가 작고요. 붉은색을 띄어요. 왜 밀도가 작은지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태양의 진화. 태양은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된다는 거. 이거 하나가 그냥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백색 외성 혹은 행성상성은 요 단계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의 최후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태양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단계 중에 지금 현재 태양은 주계열성 단계에 있어요. 태양은 수소액 융합 반응이 중심 핵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주계열성이 되기 전에 원시별에서 주계열성까지 오는 동안의 에너지원은요, 중력 수축 에너지고요. 어떤 별이 원시성이고 어떤 별이 거성인지 찾는 방법, 그렇죠? 이렇게 주계열성 혹은 주계열도 내에서 별들이 이렇게 아래 오른쪽에 위치하면 얘네들 거성 아니에요. 아직 주계열성이 안 된 원시성이고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진화돼 나간 이런 놈들은, 이런 별들은 거성 혹은 초거성이 되는 겁니다. 자, 주계열성은요, 또 주계열성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광도가 클수록 질량이 크고요. 반지름도 크고요. 표면 온도도 높고요. 색지수가 0인 주계열성, 초점을 맞춰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광형 A형이에요. 색은 백색, 표면 온도는 만케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색지수의 크기 비교 많이 출제가 돼요. 색지수가 크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반비례 관계니까 표면 온도는 낮아져야 되죠. 이제 마지막 산계성단의 HR도 자료. 산계성단을 이루고 있는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이 앞에 말은 필요 없고요. 그냥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뭡니까? 수소액 융합 반응이에요. 그리고 전향점이 더 낮은 성단. 산계성단 A, 나는 산계성단 B. 그죠? 전향점이 A 여기 있고요. 전향점이 B 여기 있어요. 더 낮은 위치에 위치할수록 성단 전체가 더 나이가 많이 먹은 별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이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우리가 이제 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별의 집단인 성단도 공부했어요. 그럼 그런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들이 모여있는 것들이 모여있는 은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의 모양, 구조, 회전, 질량, 분포까지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가장 처음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봐왔던 자료로 가뿐하게 가볍게 쉽게 출발해 봅니다.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옆에서 본 모습이에요. 자, 위에서 봤더니요. 가운데 여기 뚱뚱한 부분을 핵 혹은 팽대부라고 합니다. 핵 중심에 팽대부 중심에 핵이 있어요. 자, 핵으로부터 뭔가 막대기 구조가 빠져나가 있고요. 이 막대기 구조를 나선팔이 이렇게 휘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막대나선 은하라고 하죠. 우리 은하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핵에서 빠져나온 막대기 구조가 있는 막대나선 은하입니다.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은하를 이렇게 옆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얇은 이렇게 나선팔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반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운데 팽대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은하 핵을 포함하고 있는 마치 우주선 모양이죠. 이렇게 우주선 같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부분은 나선팔 혹은 은하의 원반, 여기를 중심에. 그리고 여기 중심 부분을 둘러싼 멀리까지 별이 분포하는 부분을 헤일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은하의 크기를 또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은하의 크기는 지름이 1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두께 부분은 10,000 광년 정도, 헤일로의 전체 두께를 생각하면 한 100만 광년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 은하는 어떤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정리했죠? 핵과 헤일로 부분은 늙은 별들의 집단. 늙은 별들의 집단, 늙은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무슨 성단? 그쵸? 구상성단, 늙은 별의 집단. 나선팔 부분은요, 젊은 별들의 집단, 젊은 별들이 모여있는 산계성단 혹은 이런 젊은 별을 탄생시키는 성운들이 많이 모여있는, 입자들이 모여있는 성간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태양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태양은요, 여기. 은하 중심에 있지 않고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26,000 광년, 한 8km 떨어져 있는 여기에 우리 태양이 위치하게 돼요. 그럼 우리 태양에서, 그렇죠? 우리 태양에서 우리 은하가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맞아요. 은하수예요. 은하수. 은하수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오른쪽이 은하수의 사진인데요. 시골에 이제 여름에 가면 은하수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은하수의 이렇게 팽창된 부분, 두꺼운 부분이 은하 중심에 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은하 원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가운데에 뭔가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은하 원반 부분은요, 나선팔 부분은요, 별 이외에도 별빛을 우리에게 보내지 못하도록 흡수하는, 별빛을 소광하는 성간 물질들이 많아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별이 다 있는데 왜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나타나느냐? 여기 은하 원반의 분포하는 성간 물질들의 영향 때문이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하수의 모습을 보려면 태양에서 B방향을 봐야 될까요? A방향을 봐야 될까요? 그죠? B방향에는 은하 중심 방향이 없고요. 나선팔 부분이고 아주 얇은 부분이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은하수를 보려면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은하 핵을 포함하고 있는 팽대부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하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기서 A방향을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 은하가 이렇게 생겼는지 은하수 보고 딱 알 수 있을까요? 은하수가 이런 모양인지 어떻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냈느냐? 태양에서요. 모든 은하에서 오는 모든 방향, 태양 둘레의 모든 방향에서 은하에서 오는 정보를 받는 겁니다.
태양계에 있는 그 지구에서 뭔가 이렇게 신호들을 다 받는 거예요. 어떤 신호냐? 우리 은하에 혹은 우주에 가장 많이 있는 물질이 뭘까요? 그쵸? 수소예요. 중성수소. 중성수소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은하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은하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은하의 질량 분포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럼 중성수소가 어떻게 해서 어떤 정보를 보내게 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중성수소는요,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듯이 중성,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수소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중성수소는 안정한 상태일 때 양성자와 전자가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뭔가 에너지를 받거나 중성수소끼리 충돌을 하게 되면 들뜬 상태가 되면서 전자가 양성자와 똑같은 스핀 방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요. 곧 다시 안정한 상태가 되면서 21cm 전파를 발생해요. 이 우주 곳곳에서 오는 21cm 전파를 가지고 이 전파의 양으로 어디에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지, 전파의 도플러 이동으로 은하가 어떻게 회전하는지, 회전 속도는 얼마인지 등을 알아낼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럼 21cm 전파입니다. 21cm는 파장이 아주 긴 이 전파를 가지고 알아낸 우리 은하의 회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은하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회전의 두 종류의 특징을 먼저 이해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칠판으로 이동해서 기초 다지기 조금 하고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갑니다. 자, 회전의 종류,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강체 회전, 두 번째는 케플러 회전. 여러분, 강체가 뭐예요? 강체, 뭔가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들죠? 맞아요. 고체예요, 고체. 우리 은하랑 비슷한 모양이면서 고체인, 그리고 회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레코드판을 연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코드판을 셈이 한번 그려볼게요. 레코드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A와 B 지점을 한번 볼게요. 레코드판을 돌립니다. A가 요만큼 50도 돌아가요. 그럼 B는 얼만큼 돌아가죠? 똑같이 돌아가죠. A 다시 B 다시. 강체, 고체, 레코드판, 그리고 우리 은하의 이런 회전을 하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강체 회전의 특징, 각속도가 일정해요. 중심으로부터 같은 지점에 있는 거리가 다른 두 지점의 각속도가 일정해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 동안 같은 각을 돌아가려면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B는요, A보다 선속도는 어때야 될까요? 빨라야 돼요. 그래서 강체 회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심으로부터 거리 R이 멀어질수록, 중심으로부터 많이 떨어질수록 각속도가 같게 유지되기 위해서 선속도 V는 증가한다. 회전속도, 공전속도는 더 빨라진다는 의미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강체 회전의 특징, 단단한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는구나. 두 번째, 케플러 회전은요, 여러분, 케플러가 뭐 하신 분이죠? 태양의 운동을 정리하신 분이잖아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운동을 정리한 분이에요. 그래서 케플러 회전은 태양계의 회전과 비슷한 종류의 회전입니다. 자,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행성이 있어요. 행성이 자기 관성에 의해서 태양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태양을 돌 수 있는 건 태양의 만유인력이요, 구심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만유인력은 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태양 질량을 라지 m, 행성 질량을 스몰 m,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면 만유인력은 r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구심력은요 r분의 mv 제곱. 똑같은 거 지워볼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와 다른 관계,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회전 속도와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똑같은 거 지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케플러 회전의 특징은요, 남은 게 V제곱이 R분의 GM이고요. 그래서 V는요, 루트 R분의 GM이에요. G, 만유인력 상수, M, 태양 질량. 어차피 분자는 안 변하는 값. 그죠? R은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
혹은 중심으로부터 특정한 지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는 운동이에요. 아,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느려지는 운동이 케플러 운동이구나. 케플러 운동을 하려면 태양계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은요. 태양은 완전 욕심쟁이 우후훗이에요. 태양계 전체의 질량을 100이라고 하면 태양이 얼마큼 갖고 있게요? 질량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업 위에요. 얼마나 가지고 있냐면 99.8%의 질량을 태양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 회전을 하려면 조건이요. 그 개의 질량이 중심에 밀집되어 있을 때 케플러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만약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질량이 중심에 밀집되어 있지 않네?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태양계 주변의 회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이해를 밟아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 은하 중심과 은하 중심이랑 가까운 B 그리고 태양 A의 회전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 자료는 시선 속도예요. 태양에서 바라본. 자, 이 자료에서 어떻게 이 자료가 나왔는지를 단계별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먼저 이 자료에서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요. 우리 은하는요. 혹은 우리 태양은요. 은하 중심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태양과 B와 A는 은하 중심을 태양 부근에 있는 별들은 케플러 회전을 해요.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줘야 되죠. 자, 이 가정으로 케플러 회전을 한다면 그렇죠? 은하 중심과의 거리가 공전 속도를 결정할 거예요. 그 공전 속도로 시선 속도를 알아내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시선 속도라는 정보가 주어지면 공전 속도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위치 같은 걸 알아낼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찬찬히 교재의 빈칸을 채우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은하의 회전이요. 케플러 회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태양계 주변의 별들 A 태양 B가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거리가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A가 가장 멀고요. B가 가장 가까우니까 속도는 누가 가장 빠르겠어요? 케플러 회전의 회전 속도 V는요.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요. 거리가 가장 먼 A가 가장 느리겠죠. 가장 가까운 B가 가장 빠르겠죠. 그죠? 그럼 쉽게 얘네들이 어떤 시선 속도를 갖는지 태양에서 어떻게 관측되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태양이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고요. A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공전 속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B가 제일 빠르고 A가 가장 느립니다. 태양에서 보니까요. 태양은 지금 B와 A를 따라가는데 B는 태양보다 빨라요. 굉장히 빨리 가는데 내가 따라가려면 나는 느린데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멀어지죠. B는 나로부터 계속 멀어질 겁니다. 그럼 B가 우리에게 보내는 파장은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길어지죠. 멀어져가는 기차에서 보내는 소리처럼. 그래서 B는 태양보다 빠르기 때문에 멀어져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돼요. A는 느려요. 태양은 빨리 쫓아가요.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좁아지겠죠? 가까워져요. 그러면 A가 우리에게 보내는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청색 편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건 되게 쉽게 자료를 해석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플러스에 가와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짧으니까 델타 람다가 0보다 작으니까 시선 속도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오, 청색 편이면 그쵸? 나중 파장이 처음 파장보다 짧아지니까 그죠? 빛의 속도를 곱한 시선 속도도 0보다 작게 돼서 이게 가가 A구나. 나는요. 적색 편이 나타나면 이 값이 플러스. 그래서 시선 속도 값이 0보다 커지게 돼서 이게 B구나. 이렇게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갑니다. 자, B가 빠르고요. A가 느린 이런 운동이 태양에서 이렇게 관측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도 움직이니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의 특정한 성분이라기보다는 공전 속도를 태양에서 바라본 상대 속도의 시선 방향의 성분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우리 물리에서 상대 속도 공부했다고요. 기억납니까? 상대 속도는요. 내가 버스를 타면서 버스를 타고서 앞으로 가면 뒤에 버스 밖에 멈춰져 있는 가로수가 내가 앞으로 가면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운동이 상대 운동. 가로수의 속도가 상대 속도죠. 상대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 속도는요. 즉 태양이 바라본 B의 속도, 태양이 바라본 A의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상대편의 속도, B의 속도 혹은 A의 속도에서 태양의 속도, 내 속도를 빼주면 태양이 바라본 B의 속도, 태양이 바라본 A의 속도가 되고요. 그 속도의 시선 방향의 성분이 시선 속도가 돼요. 그럼 따져볼게요. 봅니다. 자, 태양 속도가 요렇고요. B의 속도가 이만큼의 속도, A의 속도가 요만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태양이 바라본 B의 속도는요. B의 속도에서 태양 속도를 빼서 벡터 합해줘야 돼요. 이게 태양이 바라본 B의 속도예요. 이게 공간 속도죠. 그런데 공간 속도가 시선 속도와 접선 속도로 분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태양이 느끼는 B는 시선 속도로 어떤 표정 변화를 하게 되느냐? 이 공간 속도의 시선 성분, 요만큼의 노란색의 속도로 태양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멀어지니까 적색 편이, 멀어지니까 시선 속도가 0보다 큰 운동을 하게 된다고요. 자, 이제 A 가볼까요? A는요, 요만큼의 속도로 은하 중심을 회전하기 때문에 자, 태양에서는 어떻게 보이느냐? 태양 속도를 이렇게 빼줘야죠. 이 속도를 반대 방향으로 그죠? 벡터 해줘가지고 합해주면 되죠? 그럼 이걸 벡터 합해주면 요런 속도가 돼요. 이게 태양이 바라본 A의 공간 속도고요. 이 공간 속도의 시선 방향의 속도, 이 성분의 시선 방향의 속도 이만큼이 A의 시선 속도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접근하죠. 태양으로 다가오면요. 그쵸?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요. 파장이 짧아졌기 때문에 델타 람다가 0보다 작으니까 시선 속도도 0보다 작아서 A, B 중에 A가 시선 속도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인 가, B가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양계 근처에 있는 별들의 시선 속도와 공전 속도의 관계를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태양계 주변에 있는 많은 별들의 이 내용을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이해하기에 빈칸 채우고 갈게요, 여러분.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그쵸? 파란색이 없네요. 청색 편이.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져요. 우리는 그걸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선 속도는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값을 걷는지도 적어봐 주세요. 청색 편이는 시선 속도가 0보다 작아요. 적색 편이 0보다 큽니다. 자, 이제 태양계 부근의 별의 상대 운동으로 넘어가죠. 자, 왼쪽의 자료는요. 태양이 바라본 태양 근처의 별들의 상대 운동, 다시 얘기하면 공간 속도, 상대 속도예요. 자, 왜 이런 속도가 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부터 해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기초입니다. 은경과 은위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은경과 은위는 적경과 적위랑 비슷한 용어가 돼요. 우리 적경을 어디서부터 잽니까? 춘분점부터 재죠. 춘분점부터 별이 있는 데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잽니다. 적위는 어디서부터 재죠? 천구의 적도면으로부터 천구의 북구까지 플러스, 천구의 남구까지 마이너스 90도라고 된다고요. 그럼 은경은 어디서부터 재느냐? 기준점이 은하 중심이에요. 그리고 측정 방향은요. 어느 방향으로 재느냐? 은경, 적경 재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잽니다. 그걸 각도로 표현해요. 그럼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은하 중심 방향이 0도,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이게 은경을 표시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은위는 어디서부터 재느냐? 은하면으로부터 재죠. 은하면으로부터 저 위에 헤일로까지 은하면의 수직한 위에 부분 은이 90도, 밑에 부분 은이 마이너스 90도. 은하면은 은위가 0도가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은경이라는 말을 이해하고요. 두 번째, 얘네들이 각각 이런 상대 운동을 왜 하게 됐는가 한번 또 이해해 볼게요. 자,
자, 일단 첫 번째. 태양계 부근에 있는 별들의 운동이거든요. 태양계 부근에 있는 별들은 케플러 회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조금 이따 자료에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별들은요. 은하 중심에 가까이 있는 별들은 태양을 앞질러 가요. 그리고 태양보다 뒤에 있는 별들은 케플러 회전 속도가 느리니까 태양 뒤를 옵니다. 이 자료로 우리는 우리 태양이 혹은 태양 주변의 별들이 은하 중심을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이런 상대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 선생님이 또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드려 볼게요. 자, 여기 은하 중심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만큼 떨어진 위치 혹은 이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은하를 돌고 있는 별들의 궤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여기 있어요. 자, 태양 주변에 있는 별 여기. 여기 있는 별은 은경이 몇 도라고요? 은하 중심 방향이 있으니까 0도라고요. 이 별은 케플러 회전을 하고 태양보다 은하 중심에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보다 빠른 공전을 하게 됩니다. 공전 속도예요. 태양은 이런 공전 속도를 갖고요. 태양 반대 방향에 있는 은경 몇 도? 태양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0도, 90도, 180도에 있는 별은 더 느리게 태양보다 은하 중심이 더 머니까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있는 별을 A, 여기 있는 별을 B라고 하면 A는 어떤 시선 속도를 갔습니까? 태양 가는 방향으로 A도 그대로 가요. 시선 방향의 움직임이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이 공전 속도를 가지고 상대 운동을 한번 나타내 보면, 자, A가 태양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A의 속도에서 태양 속도를 빼주면 태양에서 볼 때는 이만큼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가요. 시선 방향의 움직임 없죠. 접근도 후퇴도 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 시선 속도는 0이고요. 접선 속도만 나타내게 되겠죠. 그럼 B는요? 마찬가지죠. B의 속도에서 태양 속도를 빼주면요. 뒤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죠? 태양에서 멀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멀어지는 것이 시선 방향이 멀어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시선 속도는 역시 0이구나. 그럼 은경 90도에 위치한 별을 또 한번 볼게요. 은경 90도에 있는 별은요. 자, 태양보다 바깥쪽 궤도에 있어요? 안쪽 궤도에 있어요? 바깥쪽 궤도에 있어서 태양보다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느리고요. 이렇게 공전 궤도의 나란한 방향의 속도를 가져요. 그럼 태양에서 볼 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 태양 속도를 뺍니다. 이걸 벡터 합해주면 이런 방향의 움직임, 노란색의 움직임을 가져요. 역시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은경 90도에 있는 별, 접근이나 후퇴하지 않죠? 접선 방향의 운동을 한다고요. 역시 0도. 그럼 0도와 90도 사이에 있는 별, 여기 있는 별, 이 별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별은 태양보다 어떻습니까? 속도가 빨라요. 공전 속도고요. 그래서 공간 속도, 상대 속도를 보면 이런 공간 속도를 가져서 태양이 보는 속도, 공간 속도를 가져서 시선 방향의 속도는 이런 속도가 돼요. 0도랑 90도 사이에 있는 별은 태양으로부터 시선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그럼 시선 속도가 뭐여야 돼요? 0보다 커지는, 이런 멀어지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는 별은, 여기 있는 별은 태양보다 바깥쪽 궤도를 돌고 있죠? 그러니까 느려요. 그리고 태양 속도를 벡터 합해주면 얘는 뭐 하고 있죠?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선 속도가 0보다 작은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90도에서 180도 사이, 18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360도를 다 정리해보면 180도, 270도 사이에서는 멀어지는 적색 편이, 270도, 360도 사이에서는 접근하는 운동을 하게 돼서 그걸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태양에서 바라봤을 때 은하 중심 방향, 즉 은경이 0도인 방향은 시선 방향 속도가 없다니까요. 0도뿐만 아니라 90도, 180도, 270도에서도 시선 속도는 제로가 돼요. 그리고 45도에 있으면 시선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죠. 무슨 운동 한다고요? 태양에서 멀어지는 운동. 135도는요. 마이너스 값을 갖죠. 접근하는 운동. 그리고 225도 여기서는요. 플러스 값 멀어지고요. 315도 여기는 빨리 오는데 태양이 느리니까 가까워지는 접근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시선 속도를요. 태양에서 바라본 별들의 태양 근처에 있는 별들의 운동을 공간 속도로 정리를 하고 상대 속도로 정리를 하고 그것 중에 시선 성분만 뽑아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0도, 90도, 180도, 270도에서는 0이고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는 이중 사인 곡선을 갖게 된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기억하실 건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 케플러 운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90도의 배수가 되는 은경의 위치에서는 시선 속도 값이 0도구나. 나머지에선 여러분이 찬찬히 따져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시선 속도를 가지고 별이 어디에 위치하고 우리 은하가 어떻게 회전하는지를 알아낸 내용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은하 중심부터 외곽까지 해서 정리한 별의 회전 속도를 가지고 알아낸 물질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하의 질량이 도대체 얼마냐? 그건 뭘 가지고 구하냐면 회전 속도를 가지고 구해요. 자, 어떤 식을 가지고 구하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용한 식 만유인력과 구심력이 만유인력이 곧 구심력이라는 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태양이요. 이만큼 220km/s의 속도로 은하 주변을 회전해. 은하 중심을 회전해요. 그게 그런 회전 속도를 갖는 이유가요. 그렇죠? 우리 은하 중심에서 태양의 만유인력을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태양과 은하 중심과의 거리, 은하 질량, 태양 질량. 구심력은요. 은하와 중심과 태양 사이의 거리, 태양 질량, 태양의 회전 속도. 그리고 없애주면 태양의 회전 속도로 은하의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M은요. G분의 태양과 은하 사이의 거리에다가 공전 속도의 제곱을 곱해준 값이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은하의 질량은요. 이 태양계 외곽에 있는 질량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은하 중심까지 요만큼의 질량만 이런 방법으로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태양의 안쪽에 있는 물질의 질량이 태양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질량은 태양 안쪽, 은하 중심과 태양 안 사이의 물질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구한 은하의 질량이요. 우리 태양으로부터 은하 중심까지의 질량인 게 곧 은하 질량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하 태양계 주변은 케플러 회전을 했거든요. 케플러 회전을 한다는 것에 가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그랬죠. 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은 케플러 회전을 하느냐? 태양의 대부분의 물질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태양의 회전으로 은하 안쪽에 있는 물질의 질량을 구하면 어차피 은하 중심의 질량들이 대부분 밀집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구한 질량이 곧 은하 질량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 은하 중심으로부터 은하 외곽까지의 회전 속도가 태양계 주변은 같이 케플러 회전을 다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것이 주는 정보에 대해서, 그것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찬찬히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은하 중심부터 1kpc 정도까지, 여기까지는요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중심에서 이만큼 멀어졌는데요, 회전 속도가 되게 많이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돼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속도가 늘어난다고? 마치 레코드판처럼. 우리는 이런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쵸? 강체 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할게요. 강체 회전은요, 각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회전이에요. 그래서 빈칸 채워보면 은하 중심에서 1kps까지는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운동, 즉 강체 회전이고요. 강체 회전은 선 속도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증가하지만 각 속도는 중심에서 멀어져도 일정한 운동이니까 선 속도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 1kps부터 3kps까지 또 볼게요. 요 사이에서는 거리가 멀어졌더니 속도가 쭉쭉쭉쭉쭉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거리가 늘어났더니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케플러 회전이에요. 1km부터 3kps까지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인 케플러 회전이에요. 회전 주기는, 속도는 점점 줄어드는데 회전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기가 뭐예요? 주기 t는 거리를 속도로 나눈 거예요. 은하 외곽으로 점점점 멀어질수록 궤적이, 거기 있는 별들이 돌아야 되는 궤적의 크기는 커져요. 그런데 속도는 계속 감소한대요. 그럼 주기가, 요 사이의 별들의 주기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계속 길어지겠죠. 자, 그런데요, 다시 3kpс 이후에 계속 케플러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그냥 계속 쭉쭉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다시 증가해요. 그리고 태양 부근에서는 다시 약간 케플러 회전이 나타나죠.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약간 줄어드니까. 그리고 다시 증가합니다. 태양계 근처처럼 전체 은하에서 케플러 회전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케플러 회전의 조건이 뭐라고요? 맞아요. 은하 중심에 물질이 밀집되어 있는 것. 그런데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은하 중심에 물질이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태양계만큼 밀집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요, 은하 외곽, 태양 외곽에도요, 태양 안쪽만큼의 질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질들은 관측이 잘 안 돼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케플러 회전을 할 거라고 예상했었거든요. 이게 예상 속도 곡선이에요. 근데 실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 실제 뭔가 물질이 있다는 얘기고요. 안 보이는데 속도를 증가시키는 물질, 그 물질을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각각의 위치에 속도 분포로 우리는 은하 외곽에도 상당히 많은 질량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요. 그 상당히 많은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래프로 알아낸 것이 암흑물질의 존재라고요. 외곽에 존재하는. 이 암흑물질은요, 은하 회전곡선 이후에도 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중력 렌즈 현상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관측자인 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지 않는 물질, 암흑물질이 있어요. 분명히 물질이 없는데 저기 뒤에 있는 별 혹은 은하의 집단인 퀘이사에서 빛이 올 때요, 빛은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죠. 근데 이 물질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작용해서 빛을 꺾게 만들어요. 마치 렌즈처럼 보이지 않는 물질이 빛을 굴절시켜서 퀘이사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보이게 하는 현상, 이런 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고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도 암흑물질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구조와 회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요, 여러분, 문제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학년도 10월 학평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가상의 은하에서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관측자와 성관운 A와 B를 나타냈어요. 자, 케플러 회전을 하고 있대요. 무슨 뜻입니까? 은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속도가 감소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리가 A가 제일 가까워요. 그리고 B와 우리 관측자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그럼 속도는요? A가 제일 빠를 거고요. B와 우리가 똑같겠죠. 자,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얘네들이 지금 시계 방향의 회전을 하고 있는데 각각 어떤 시선 속도를 갖게 될지 해석해 봅시다. 자, 쉽게 한번 먼저 이해해 보면 A 빠르고요. 그리고 관측자 B 똑같은 속도로 A보다 느리다고요. 관측자를 지금 A와 B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A는 빨리 따라오고요. B는 우리와 똑같은 속도로 따라와요. 그럼 누가 우리와 가까워지겠어요? 그렇죠? 접근하는 물질은 A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A는 다가오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청색 편이가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B가 우리를 따라오는데 둘이 원운동을 해요. 속도가 똑같은 원운동. 같은 중심으로부터 궤적이 똑같아요. 그럼 지금 이만큼 거리에 있어요. 관측자 요만큼 가고 B가 요만큼 가도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요? 계속 똑같죠. 그러니까 B는 접근도 후퇴도 하지 않으니까 시선 속도가 0이 돼서 시선 속도의 크기, 절대값은요. 얘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고 얘는 0이지만 크기, 절대값은 A가 B보다 크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보기로 들어가 봅니다. 기억. 회전 속도는요. 케플러 회전하고 있으니까 A가 B보다 빨라야죠. 은하 중심에 가까우면 속도가 빠른 운동이 케플러 운동입니다. 니은 A는 현재 관측자에 가까워지고 있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를 따라오니까요. 빨리 따라오니까 가까워지고 있어요. 접근하고 있죠? 청색 편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귿. 시선 속도의 크기는 A와 B가 똑같을까요? 크기. 길이. 절대값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다 포함한 길이는 B는 없어요. A가 크죠.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위치가 여러 개예요. 태양이 있고요. 태양보다 가까운 위치에 A 지점과 B 지점, 중성수소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C는 태양보다 먼 영역이에요. 이 A, B, C 지점에서 우리에게 중성수소니까 21cm 파를 보낼 텐데요. 그 21cm 파가 그냥 오느냐, 짧아져서 오느냐, 멀려서 오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일단 A는요. 역시 케플러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야죠. 그죠? B는 A보다는 느리지만 태양보다는 빨라야죠. C는 많이 느리고요. 태양은 이런 속도로 운동을 합니다. 자, 간단하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태양이 A, B, 태양보다 빨리 가는 걸 쫓아가요. 그럼 점점점 느려지겠죠.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러면 멀어지니까 적색편이 나타날 거예요. C는요. 태양이 느리게 가는 걸 따라가니까 청색편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C고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가 A, B겠구나.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시선 속도를 알려면 상대 속도, 공간 속도를 구하고 성분의 시선 속도를 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는요, 이런 공전 속도, 회전 속도를 가져요. 태양이 봤을 때는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느냐? 태양 속도를 여기서 빼줘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공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선 방향의 속도는 요만큼이 된다고요. B는요, 태양 속도를 빼주면 이런 공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시선 속도를 갖게 돼요. 멀어지는데 시선 속도가 A가 더 크구나. A가 더 빨리 멀어지고 있구나. A, B가 돼요. 하나 더. 지금 기억이 C 지점, A가 디귿,
B가 니은 지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내는 파장의 세기가 달라요. 그죠? C는 이만큼의 세기의 21cm를 보내고요. 파장과 상관없이요. 니은은 B는 이만큼, A는 이만큼. 더 많은 양의 21cm 파가 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 그곳에 더 많은 양의 중성수소가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복사의 세기와 중성수소의 밀도, 양과는 비례관계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보기 갈게요. 기억, A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아니고 디귿이죠. 기억은 C입니다. 니은, B는 청색pen이 나타난다. 청색pen이 나타나는 건 가까워지는, 접근하는 유일한 것 C고요. 그렇죠? B와 A는 적색pen이 나타나줘야죠. 디귿, 중성수소가 가장 많이 위치하는 곳을 찾으려면 복사의 강도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보내는 부분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그건 C이다. 정답은 디귿이 돼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문제 바로 앞전에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든 별들이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별들의 회전속도 분포를 나타냈어요. 회전속도 분포로 일단 무슨 회전을 하는지 파악하는 거 나오고요. 그리고 뭘 의미하는지 또 나오거든요. 보기 갑니다. 바로 기억. 은하 중심에서 1kps까지 여기까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증가하니까 무슨 회전? 강체 회전. 맞네요. 니은 우리 은하 내에 암흑물질이 만약에 없어요. 그러면 외곽에 물질이 없으니까 중심에 물질이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케플러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외곽으로 갈수록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A 지점의 속도는 암흑물질이 없으면 이런 속도를 가져야겠죠.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느려진다고요. 케플러 회전 거리가 멀면 속도가 느려진다? 맞는 설명. 이것 지구에서 관측할 때 은하 중심 방향에 있는 별의 시선 속도는 0이다. 이 자료로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은하, 태양에서 은하 중심 방향을 봤을 때, 그쵸? 태양도 이렇게 가고 사이에 있는 물질도 이렇게 가니까 시선 방향의 움직임은 없어. 접선 방향의 움직임만 있어. 라고 해석해서 시선 속도가 0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이미 은경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이 있는 어떤 물질의 시선 속도도 다 없다고요. 다 제로라고요.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 다 맞네요. 정답은 5번.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바로 보기 갑니다. 기억. A 구간에서 여기. 그쵸? 거리가 멀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니까 강체와 같이 일정한 각속도로 회전한다. 각속도가 일정하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맞는 설명. 니은 B 구간에서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회전 주기가 증가한다. 거리가 먼데요. 더 큰 궤적을 그리는데요. 속도가 느려요. 그럼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주기가 증가한다. 맞는 설명. 우리가 이미 생각했던 개념. 디귿. C 구간의 회전 속도는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냐 예상보다. 어떻게 태양 뒤에 있는데도 더 빠르냐. 태양 뒤에도 뭔가 물질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관측은 안 되는 물질 은하 중심에만 질량이 밀집되어 있지 않음을, 은하 외곽에도 물질이 있음을, 암흑물질이 있음을 지시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라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역시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회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처음으로 등장한 부분이고요. 2016 수능, 올 수능에서 처음으로 작년 수능과 올 수능에서 계속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문제는 이렇게 딱딱딱 떨어진다는 거 확인하셨어요. 충분히 오래 이해하고 나면 문제는 어렵게 풀리지 않는 부분이 바로 지구과학2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셔서 문제를 쉽게 간단하게 풀어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화이팅 보냅니다. 오래오래 연습할수록 문제는 더 쉽게 풀린다는 것 기억해 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한 번 더 화이팅 보내드리면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